안녕하세요, 김재영입니다. 에피소드 동남아시아 무전여행. 계기 없이 낯선 곳으로 낙하했다. 무전여행은 국내를 넘어 동남아시아로 확장되었다. 또한 당시 여행을 함께하지 못했던 친구들까지 총 6명이 함께하게 되었다. 왕복 비행기값만 챙겨 동남아시아 동쪽에 있는 라오스의 수도인 비인티안에 내렸다. 라오스에 도착한 첫날은 공항에서 잠을 지새웠다. 공항에 자리를 마련하여 돈을 벌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고 앞으로의 여행에 대한 작은 계획들을 구상했다. 모두가 꿈인지 현실인지 가늠하지 못했다. 하늘을 날다가 뚝 떨어진 기분이었다. 불안과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국내에서 여행하며 얻은 교훈을 통해 일단 시작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엇이든 하는 게 낫다는 생각 하나가 몸을 이끌었던 만큼 공항을 나설 생각을 하니 설렘과 더불어 어려움이 야구되었다. 무모함밖에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발버둥밖에 없었다. 동남아의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공항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모두가 불안한 마음을 가득 안고 있었을 테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누구라도 겁나서 못하겠다고 화를 내거나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시 입국장을 향해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다. 돈이라는 것은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자국에서도 돈이 없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것을 살아생전 처음 와본 타지에서 돈 한 푼 없이 생활할 생각을 하니 까마득했다. 공항 밖을 나선 우리는 동남아의 뜨거움 아래에서 무거운 배낭을 등에 업은 채 걸었다. 일단 도심으로 가야 했기에 무작정 걷기만 했다. 무거운 배낭 탓에 도심에 도착하기 전에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다. 그렇게 첫 히치하이크가 시작되었고 어렵사리 차를 얻어 타게 되었다. 영어를 모르는 라오스 사람이었기에 대화가 통했을 리 없다. 다만 그가 웃으면 함께 웃고 놀라면 함께 놀랐다. 여러 질문에는 감탄사만을 전하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라오스를 상상했을 때 계곡물이 흐르고 자연이 펼쳐진 풍경을 상상했건만 우리가 머물던 곳은 높은 빌딩과 백화점이 질비한 도심이었다. 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내어 모두 바닥에 내앉았다. 각자 배낭을 열고 없어도 생활이 가능한 물품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여행을 기획하고 배낭을 채울 시간이 여유롭지 않았던 터라 혹시나 모를 물품들을 가득 챙겨왔다. 나 말고도 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물건을 팔 것이라고 예상이라도 한 듯 엽서를 챙겨온 사람도 있었고 식기 세트를 챙겨온 사람도 있었다.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이 여는 사장님처럼 사람들을 모으고 물건을 소개했다. 주민들이 우리의 상점에 다녀왔고 흥정을 통해 물건을 구매했으며 돈을 벌겠다는 상상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우리는 손에 라오스 화폐를 쥐었고 그렇게 며칠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다. 그렇게 성공으로 다가갈 것만 같았던 우리의 여행이 단시간에 위기에 봉착했다. 가지고 있던 물건을 죄다 팔고 남은 것이 없었던 것이다. 더 이상 판매업으로 돈을 벌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렇게 지역을 이동하게 된다. 도심이 아닌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새로운 일을 찾아볼 생각이었다. 방비행이라는 라오스 최대 규모의 관광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히치하이크의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방비행에 무사히 도착했다. 방비행에서 매우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 거처를 마련했다. 그곳에서 앞으로의 사업을 구상했다. 그리고 곧장 시행했다. 게스트하우스의 양해를 구해 큰 탁자를 대여하고 게스트하우스 앞에 노점상을 만들어 가진 돈으로 소주와 맥주를 구매하여 소맥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시원함은커녕 특별한 맛도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볼 재량으로 이전과 같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애썼다. 옷 한 벌을 특이한 의상으로 제작해 입고 길거리에서 퍼포먼스를 냈다. 다만 창피함은 물밀듯 밀려왔다. 사람들에게 부끄럼 없이 물건을 판매하고 손님을 모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열심히 손님을 모았다. 다만 또래의 자국민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졌다. 멋진 포부로 시작했던 여행이 결국 자금난에 허덕이며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제 모습을 보게 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장사를 그만뒀다. 소액의 수익은 내었으나 당당하게 판매할 만큼 소맥의 특별함은 매우 부족했다. 예민해진 상태에 우리는 휴식을 해야겠다고 느꼈다. 지역의 중심가에서 관광지로 유명한 블루라곤이라고 불리는 계곡까지 4시간가량을 걸었다. 그곳에 도착한 나는 수많은 관광객이 인파 안에서 돈을 벌 기회라고 생각했다. 지금 돈을 벌지 않으면 당분간 사정이 어려웠기에 무릅쓰고 한국인 단체 관광객 앞으로 다가갔다. 그렇게 스피커에 음악을 연결하고 춤을 추었다. 막무가내로 춤을 추고 나니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나를 맞이했다. 그러나 이것은 춤이 아닌 발버둥일 뿐이었다. 그 가운데서 당장 도망치고 싶었다. 소정의 돈을 쥐고는 팀원들과 만났다. 돈을 가졌다는 평온함도 잠시 더는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직시했다. 발버둥은 이제 그만하자. 길을 무대로 만들다. 잠이 오지 않던 새벽, 게스트하우스 앞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두 친구를 보았다. 모른 척하고 다시 들어갈까 싶었지만 그들 옆에 슬며시 기대었다. 즉흥과 충동이 전부였던 우리에게 계획이 필두가 된다. 과정을 복귀하고 목적을 단순화했다. 얽혀있던 문제점들이 명확해졌다. 주어진 환경과 시간, 물질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가진 것으로부터의 확장을 구상했다. 순식간에 절망이 용기가 되었다. 그렇다고 당장 내일을 살아갈 여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용기에 대한 근원은 각자의 재능에 대한 믿음이었다. 나를 제외한 5명의 친구들은 영화를 전공했기에 기획과 제작, 촬영과 연출에 재능이 있었고, 연기를 전공했던 나는 현대무용을 배워 춤을 출 수 있는 재능이 있었다. 지금보다 넓고 밀집된 곳으로 가야 했다. 가랑비를 맞으며 해가 저물 때까지 히치하이킹을 멈추지 않았다. 이내 마음도 확신이 저물어가며 차라리 비가 쏟아져 포부에 대한 절망을 자연 때문이라고 핑계내고 싶었다. 비를 맞고 있는 외국인들이 처량해 보였는지 이윽고 차량 한 대가 멈춰서더니 시트에 대한 오염도 마다하지 않고 걱정과 온기로 우리를 품어주었다. 울퉁불퉁하고 험한 길에서 13시간을 지내며 무사히 루앙프라방에 도착했다. 해가 뜨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가 지면 동료들이 물색해준 최적의 자리에서 춤을 춘다. 더욱 최적화된 장소의 확보와 더 나은 춤을 추기 위함, 그리고 더 많은 관객을 유도하는 노력은 결국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되었다. 다만 하루의 수입은 더 나은 앞날을 예견하기에는 부족했다. 언젠가 지폐 한 장만이 남았을 때 팀원들은 그것을 내게 주었다. 함께 먹지 못한다면 굶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건넨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야 하는 것, 그 마음을 받은 만큼 무대를 책임감으로 채우는 것이 내게 주어진 임무였다. 길거리가 무대가 되었다. 동료들의 노력이 깃든 땅에 서면 나는 배우가 되고 사면이 관객석으로 둘러싸인 극장에 존재했다. 앞코가 다 뜯어진 워커를 벗어두고 짊어지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색이 바랜 번거지를 바닥에 내놓는다. 해가 저문 직후 여명이 펼쳐지며 음악이 재생된다. 몸의 긴장감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몸부림을 친다. 하지만 이전의 어떤 순간보다 가장 춤과 가까운 몸의 움직임이었다. 내재된 책임과 살고자 하는 욕망이 뒤흔드는 에너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배의 시간이었다. 점차 둘러싸인 군중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그렇게 버스킹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었다. 다양한 국가의 춤꾼들과 인터뷰어들이 찾아왔다. 분명 춤을 잘 추지 못했는데
춤을 출 때 단지 모양이 아닌 무언가가 분명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고의 전환이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이를 추진시켰다. 지나친 부끄러움으로 스스로가 밑바닥으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함께 유영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그래, 가끔은 지나친 노력보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가치를 찾아서 사업은 더욱 확장되었다. 때론 큰 수입이 있기도, 때론 적은 수입이 있기도 했지만 우리 모두 끼니를 해결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았던 장소, 군중이 형성되는 최적의 시간, 팀원들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시나리오의 콘티 그리기 감각이 뛰어난 도화 누나는 캐리커처 사업을, 특별한 창의성과 대중성을 고루 겸비한 용우와 규리 누나는 음료 판매 사업을, 제작 업무에 출중한 재능이 있는 서연이는 관객을 모으고 프로젝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각자의 모퉁이에 자리 잡고 세 변이 연결되는 집합체를 형성했다. 연결된 끈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힘을 얻었다. 춤을 추며 점점 호흡하기 시작했고 긴장보다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형성한 공간 안에 있는 관객들과 각자의 모퉁이에서 밝은 에너지를 전하는 팀원들을 볼 때면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군중 속에서 아이가 빤히 바라보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아이와 말이 아닌 몸의 언어로 나이의 저변을 넘어서 소통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무대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배우란 시간과 공간을 언제든 뒤바꿀 수 있는 마법사가 분명했다. 행복은 돈과 비례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얻는 행복은 돈의 가치를 넘어섰다. 잊고 우린 며칠간 모은 지폐들을 한껏 모아 성공적인 웃음을 지어냈다. 행운을 전하는 사람. 성공적인 사업 확장의 기반은 링과 제키라는 친구를 만난 덕분이었다. 비를 맞으며 무모하게 히치하이킹을 하던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준 두 친구는 지역의 호텔 사장님이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정처 없이 떠돌기를 기약했던 우리를 자신의 호텔에 내려주고 언제까지든 머물러도 좋다는 말을 전했다. 그렇게 매일같이 조식과 호텔 숙박을 무료로 제공받았다. 프로젝트 중에는 우리의 무대에 손님으로 찾아와주고 지역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와 동반하여 여행해주며 국수와 빵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우리에게 다양한 지역 음식을 소개시켜 주었다. 수입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싶었고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다. 하지만 정중하게 사양하는 두 친구는 오직 우리의 프로젝트를 응원하는 친구임이 분명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찍은 사진과 고마움에 대한 편지를 앨범으로 만들어 선물하는 방법뿐이었다. 두 친구의 선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배우게 했고 이러한 배움의 근원은 이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금방 사라져버린 문장. 라오스 문화에 서서히 가까워지던 중 목표에 대한 확장을 통해 국가 이동을 결정한다. 시장에서 사업의 수완으로 얻은 세계 각국의 지폐를 라오스 돈으로 환전했다. 가진 돈의 전부를 버스표를 발권하는 데 지불했고 다시 자금은 동나게 되었다. 돈이 아닌 가치를 발견했고 꿈에 다가가기 위한 행복을 경험했기에 더는 겁먹을 필요가 없었다. 장시간의 버스 이동과 계속된 히치하이크로 태국의 북부 지역인 치앙마이에 도착했다. 도시가 넓고 관광객이 많은 지역인 만큼 우리의 사업이 더욱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간신히 관리되지 못한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고개를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선풍기 한 대가 있는 숙소에 머물렀다. 겁도 없이 여윳돈을 남겨놓지 않았던 것일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마트에서 값싼 식빵과 연유를 구매하고 폐기물을 얻어먹었다. 맨바닥에 앉아서 빵을 분배하고 연유를 발랐다. 맥도날드의 구석진 곳에 조용히 숨죽여 몸을 피신했고 한입 베어져 버려진 치즈버거를 발견했다. 입에 꾸역꾸역 넣고 나니
모두 나를 보고 허탈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해가 저무는 노을이 또다시 불안에 휩싸인 우리를 감싸 안으며 동정 어린 노란 빗줄기를 보내고 있었다. 현실의 극복을 경험했던 터라 현실에 대한 고충을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타페게이트 앞에 무대를 그렸다. 우리의 이목을 끌기에 경쟁을 해야 할 길거리 연주자들이 많았다. 점점 더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더욱 모여들지 않았다. 연주는 더욱 커져가고 우리가 가진 작은 스피커는 다른 연주자들의 웅장함에 소리를 내지 못했다. 허망함으로 춤을 끝내고 프로젝트의 끝을 기약했다. 아니, 할 수 있다. 아니, 욕심을 냈다. 팀원들에게 프로젝트의 중간 의견을 전해받았을 때 직면하지 못했던 의견 충돌이 여행의 진행을 머뭇거리게 했다. 불과 며칠 전 확신했던 삶의 교훈을 잃고 싶지 않았기에 동료들을 설득하려 애썼다. 과정을 얻을 수 없다면 결과라도 확장해야 한다는 결과주의에 매몰되었다. 굶더라도 1000km 떨어진 파타야까지 가는 것이 교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트럭에 화물칸을 얻어타고 바람을 맞으며 해가 질 때까지 태국의 고속도로를 달렸다. 거친 바람과 사투하며 각자의 고요 속에서 공허를 들이키고 있었다. 늦은 밤, 방콕이라는 대도시의 조명 속에 들어갔다. 여건이 되지 않은 탓에 공항의 로비에서 잠을 지새웠다.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파타야까지 가는 히치하이킹을 시작했다. 이윽고 그만하자라는 말이 들렸다. 왼종일 손을 흔들어도 성사되지 않는 배고픔과 허덕이며 희망을 찾아 애썼던 마지막 마무리가 이렇게 끝이 나버린 것이다. 더 이상 답변할 수 없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동안 찾았다고 확실하다고 믿었던 삶의 교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하면 된다. 아니, 안 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파타야 해변가에 앉아서 컴컴한 바다를 멀리 내다봤다. 허무가 쓸쓸함을 만들고 포기가 과정을 애석하게 했다. 부여잡으려 했지만 동료들의 처절한 한마디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현금을 인출하고 버스 티켓을 발권하고 음식을 사 먹었다.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동안의 시간과 사투해야 했던 것이었을까? 비참하게도 몸부림치던 과정이 무기력해졌다. 용우가 저 멀리 어두운 바닷속으로 헤엄쳐서 들어갔다. 다시는 모래사장으로 나오지 않을 것처럼 깊이 더 멀어지는 듯했다. 그가 더 깊이 갈수록 그동안 무거운 땀이 말라갔다. 동료들도 한둘씩 웃음을 지어 보이고 나도 서서히 미소 지었다. 믿었던 신념이 금방 무너졌지만 덕분에 삶은 정답 없는 질문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새로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동남아시아 무전여행 프로젝트가 종결했다. 여행이 끝난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멋진 여정이었다. 삶의 위기를 향해 몸소 뛰어들어 이 순간을 청춘이라는 상징적 시간으로 함께해준 친구들에게 그저 감사할 뿐이다. 김도하. 그냥 하면 되죠. 나는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위 문장을 과거형으로 쓸 수 있는 이유는 낯선 나라의 트럭 위에서 만난 바람 덕분이다. 영화 촬영을 끝내자마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긴 연애를 끝내자마자 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불과 몇 시간 전 두고 온 이별에 대한 감정은 나를 쫓아와 배낭을 더 무겁게 했다. 선배라는 책임감에 배낭은 더욱 무거워졌다. 겁만 버렸어도 더 가벼웠을지도 모른다.
히치하이크를 하자며 몇 시간을 차도에 서 있었다. 불가능을 말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겁먹는 바보. 안 된다고 말하며 가방을 메고 돌아섰다. 그 순간 눈앞에 차가 멈춰섰다. 안 되는 건 없다니까요. 후배들은 마법 같은 말을 했다. 춤을 추고 그림을 그려주며 번 돈으로 술집에 가서 마지막인 것처럼 음식을 시켰다. 내일을 걱정하는 건 나뿐. 모두가 각자의 낭만에 취해 있었고 혼자 내일의 잔액을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걱정해서 더 안전하고 더 좋은 해결책이 있었을까? 모두가 즐거웠던 그날 밤, 혼자 걱정하느라 제대로 즐기지 못했을 뿐이었다. 아무것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시작한 걱정의 끝에서 나만 무언가를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몇 주 뒤 식빵 한 줄에 연유 한 캔으로 6명이 끼니를 떼어가며 내내 걷기만 한 날에도 나는 이상하게 저번 날에 쓴 돈이 아깝지 않았다. 그때 실컷 먹지 않고 계속 아껴가며 살았다면 오늘 식빵을 찢어서 나눠 먹지 않아도 되었겠지만 그렇게 쉬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걸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머리에 가득한 겁을 조금씩 식빵과 함께 위장으로 넘겨버렸다. 트럭 뒤에 누워서 흙먼지를 잔뜩 마시며 밤을 달렸다. 히치하이크만의 바람이 따로 있었다. 온 마음이 퍼즐처럼 흩어져 버리는 것 같은 바람. 긴장되고 떨리는 알 수 없는 바람의 냄새가 있다. 매 순간 하루도 걱정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달리는 트럭에 누워 내가 지난날에 내린 결론들을 다시 맞춰보고 있었다. 과거들, 과거 이전의 대과거들. 긍정과 부정을 반복했다. 여행도 끝을 보이고 있었다. 그저 계속하려고 마음먹으니 자꾸 뭐가 되고 있었다. 영원히 맞출 수 없을 것 같았던 뒤섞인 퍼즐은 히치하이크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다. 파타야의 바다에 도착했다. 파도를 향해 몸을 숙이니 파도가 나에게 다가왔다. 파도에 손을 맞췄다. 파도가 느끼는 바다의 끝은 내가 바라보는 앞날보다 더 막막했을 것이다. 막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증발하고 만다. 막막하다고 끝까지 가기에 바다는 너무 넓다고 생각하는 파도는 해변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 히치하이크. 모두 지쳐 있었다. 우리 체력이 없어서 그래. 조금만 더 가보자. 여행 초반이었다면 나는 뭐라고 말했을까? 히치하이크에서 만난 바람과 함께 나는 변했나? 선택의 모든 순간에 그때 배움이 참견하고 있다. 김규리, 화상. 눅눅하게 녹는 듯한 날씨를 좋아하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무전여행의 그 시작이다. 그때 기억은 화상처럼 아주 깊게 남았다. 처음 공항에 도착해서 마주한 열기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우리는 대부분 시간을 길에서 보냈기 때문에 버텨야만 하는 온도였는데 인간이 참 웃긴 게 조금만 목을 축이면 또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서 우린 걷고 또 걸었다. 당시 나의 머리카락은 어깨에 닿지도 않을 만큼 짧았다. 그래서 여행하는 동안 내 어깨 축지는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 다 타버렸다. 그러다 시원한 물에 뛰어들면 그 열기가 잠깐 식어서 따끔거리고 간지러웠다. 마치 수행길에 오르듯 걷다가 하루를 마치는 의식처럼 찬물에 샤워할 때면, 바다로 하나씩 빠지는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면, 풀장에 들어가 지친 피부를 달랠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 괜찮아지는 날들이었다. 어떤 날은 그 날씨가 생생하게 느껴진다. 무더운 여름이면 특히 그렇다. 그럴 때면 나는 시간을 여행하는 사람처럼, 그럴 때면
나는 시간을 여행하는 사람처럼 트럭 뒷칸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본다. 더위도 더위였지만 그보다 더 뜨거웠던 건 그곳 사람들이다. 우리는 여행하며 고마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서로 알지도 못하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손을 내밀어 주었던 얼굴들. 그 뜨거움에 숨이 막힐 듯 화상 따위 아픔은 느껴지지 않게 해준 마음들. 무전여행 친구들 또한 나에게 고마운 존재다. 미안함에 또 고마움에 도중에 포기하려던 나는 그들 곁에서 배운 게 너무 많다. 고여서 굳을 틈도 없게 넘쳐흐르는 생명력을 가진 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꿈 같기도 하다. 힘든 상황에 놓여야만 기지가 발휘된다는 절대적인 법칙은 없지만 대충 고통이 주어져야 재미있는 일도 생기는 법이다. 때로는 쉽게 갈 수도 있고 타협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게 인생이라는 걸 지금은 안다. 파타야 바다로 향하던 버스에서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저 같이 바다를 보며 앉아있는 게 좋아 하염없이 보다가 함께 저녁을 먹고 나니 물어보는 것을 잊었다. 무더위도 빈대도 두려움도 창피함도 모두 내성이 생기는 것이다. 5년 전 그곳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지금 내 삶의 항체가 되었다. 가끔은 내가 그 펄펄 끓는 더위를 너무나 그리워한다는 사실도, 화상은 이미 다 나았지만 투명 자국이 평생 내 몸과 함께 할 거라는 것도 잊지 않겠다. 박용우, 세상에 손을 흔들 수 있다는 축복. 세상에 손을 흔들 용기만 있다면 온 세상은 너를 축복한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도와주세요 라며 바보처럼 웃으며 손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도와달라는 말만큼 능동적인 말은 없었다. 살아가면서 하루에 수천 대에 스쳐가는 차들을 마주한다. 소음에 지나지 않는 일상의 소음들은 히치하이크를 하고 난 후에 달라졌다. 나를 스치는 거리의 차들을 보며 수많은 행운이 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안에는 나와 인연이 되어줄 사람들이 타고 있다고 문득 생각한다. 지나가는 사람, 차, 심지어 집까지 나와는 무관하다고 느끼며 세상의 각박함을 한탄하지만 내가 먼저 손을 흔든다면 소중한 만남이 될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쩌면 우리는 차가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서로를 착각하여 차갑게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무전여행을 출발했을 때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난 후 독립은커녕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굶어 죽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출발지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결국 여행은 나라는 사람이 보통의 존재임을 알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모든 인연은 짧았고 서로의 필요가 끝나면 금방 잊혔다. 계속된 도움에 우리는 보답을 해야 했다. 가진 것이 없는 우린 돌려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중한 인연들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웃음, 다정함, 사랑으로 돈 한 푼 없지만 작은 답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클럽에 가면 시끄러운 스피커 소리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조차 들을 수 없지만 고요한 숲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듯이 무전여행의 시간은
가진 것이 없던 내게 충분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속삭였다. 이러한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믿는다. 우리를 태워준 사람들은 우리가 여행의 과정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도 살면서 히치하이커를 태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서로가 불안함을 안고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믿는다. 혹여나 큰일이 날 수 있지만 그저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서로를 따뜻하게 반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랑이란 내 모든 것을 잃을 용기를 갖고 다가가는 일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을 사랑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랑은 소중하다. 사랑을 하기 위해 돈은 필요 없었다. 사랑을 하기에 우린 이미 충분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박민재, 이상한 사람들. 그들을 만난 것은 루앙프라방의 어느 칵테일 가게였다. 우연히 그들과 여행 일정이 겹쳤다. 그들은 당당하게 칵테일을 사달라고 했다. 그동안의 여행담을 술안주 삼으며 이야기했다. 이상한 사람들. 사기꾼 같았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 유혹적이었다. 그들과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먼저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그들과 헤어지고 다시 나의 여행을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 계속 생각나게 했다. 여유 있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비엔티안으로 이동했다. 그러고는 다시 루앙프라방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그들의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서서히 그들의 삶에 녹아들었다. 모두 배낭을 메고 걸을 때 나는 캐리어를 끌고 다녔다. 그들 사이에서 나는 이방인이었다. 비포장된 도로를 걸을 때, 히치하이크 차량에 탑승할 때면 배낭의 자유로움과 달리 캐리어는 매우 불편했다. 그 이후로 여행을 갈 때 캐리어를 쓰지 않게 됐다. 그들과 함께한 식사를 통해서 점점 환경에 적응했다. 까오삐악, 팟타이, 바게트 등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먹었던 식빵이다. 돈이 없어서 식빵에 연유를 발라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다. 그렇게 그들과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태국에서의 마지막 히치하이크 때 트럭에 누워서 보았던 별을 잊을 수가 없다. 평소에 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는데 그날이 살면서 가장 오랜 시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시간인 것 같다. 흔들리는 트럭의 화물칸에서 별자리를 지붕 삼아 하는 이야기들은 마음 깊은 구석에 뿌리내려 지금도 그때를 생생하게 한다. 꿈 같은 날들이었다. 여행 중에 힘들었던 순간 이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거로 생각했지만 항상 더 힘든 순간이 찾아왔다. 지금도 그렇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무전여행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뻔한 말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무전여행을 하고 변화한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요 외의 걱정, 필요 외의 비교를 떨쳐버리고 어떻게든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지금도 그때처럼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될 것이다. 어쩌면 지금 새로운 여행을 떠날 때이다. 여행 이후 아무 바닥이나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졸업하고 취직을 못해서 길바닥에 앉을지라도 나는 여행을 떠날 것이다. 다시 한번 낭만을 볼모 삼아서. 곽서연, 추락 앞에서 찾은 희망. 영화과에 입학해 꿈꾸던 것을 만들어보고 자존감이 무너져 꿈의 추락 앞에 섰다. 그때 재영 오빠가 국내 무전여행 다큐멘터리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시도가 두려워 겁을 먹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도전에 대한 욕구가 끌어올랐다. 그렇게 재영, 용우와 함께 국내 무전여행을 시작했고 수많은 불가능의 상황을 역전시켰다. 내가 주눅들지 않도록 매 순간 용기를 불어넣어준 둘 덕분에 많은 자존감의 회복을 가져왔다. 어느 순간 부끄럼 없이 히치하이크하는 나를 발견했다. 작은 성공을 이뤄낼 때면 자동으로 오빠를 쳐다봤다. 어린아이처럼 칭찬받고 싶었나 보다. 조금은 억척스럽게 느껴지던 오빠가 서서히 나에게 캡틴이 되었다. 일전의 경험 덕분에 도전에 대한 용기가 생겼다. 이러한 용기는 동남아시아로 향하게 했다. 불확실한 히치하이크, 돈을 벌기 위한 삶의 투쟁, 다툼과 화해의 시간 등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쉬운 여정은 아니었지만 덕분에 인간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가진 돈을 탕진하고 휴대전화를 잃고 얼굴이 새까매져도 두려움보다는 할 수 있다는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했다. 세상이 정해놓은 질서에 발을 맞추던 내가 시도에 대한 용기를 알게 된 것이다. 대학 시절 영화를 만들어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겠다는 꿈은 더 이상 꿀 수 없게 되었지만 꿈을 추락하는 대신 꿈을 위해 여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30, 40, 50이 되어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늘 새로움에 대한 도전은 절망보다는 희망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에서의 한 달간의 여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라오스의 뜨거웠던 태양만큼이나 고군분투했던 우리의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다. 꿈에서 깨어나니 한국의 매서운 겨울바람은 새로운 여행의 시작으로 나를 이끌었다. 꿈만 같았던 무전여행 덕분에 앞으로도 언제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비록 돈 한 푼 없는 여행일지라도. 동남아시아 무전여행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의 여행기를 담은 가난한 자의 여행이라는 책을 출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가진 것 없이 여행을 시작했던 청년이 여행 속에서 마음의 부유함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의 댓글에 좋아요라고 남겨주시면 이번 달 말까지 책을 만나보실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